몸에 바늘을 꽂아 병을 고친다고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치료법이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한국인 아내 지민과 함께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지만 사실 저는 지민의 부모님을 제대로 뵌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 지민과 함께 한국을 잠깐 방문해 인사를 드렸고 결혼식 당일에도 부모님을 다시 뵙긴 했죠. 하지만 두 번 모두 짧은 만남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던 그날은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건 영상통화 속에서 느꼈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지민이 이런 말을 꺼냈죠. 여보, 부모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하셔. 이번에 한국에 한번 같이 가자. 그동안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던 터라 지민의 말을 듣고 이번 기회에 길게 시간을 내서 한국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짜 가족으로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 잠깐 다녀왔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기억이 정말 좋았습니다.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도시가 깔끔했던 것도 인상적이었죠. 이번에는 짧은 방문이 아니라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민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지만 공항 내부의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은 여전히 감탄을 자아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된 데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예의 바르고 친절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지민의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도시를 지나며 보이는 높은 빌딩들과 도로는 정말 현대적이었는데 그 사이사이 전통 가옥이나 오래된 건물들이 보이는 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현대적이야.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지.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나라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 댁은 도시랑 분위기가 조금 다를 거야. 직접 보면 알 거야. 지민의 말처럼 부모님 댁이 있는 마을에 도착하니 확실히 도심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로는 조금 더 좁고 집들은 전통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었어요. 지민의 부모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나무와 예쁘게 가꿔진 꽃들이 어우러져 아늑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제이슨, 오느라 고생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환한 미소로 인사하셨고 장인어른도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낯선 환경에 긴장했던 마음이 그 순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고기, 잡채, 각종 김치 그리고 처음 보는 동치미까지 정말 푸짐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건 불고기였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장모님이 만들어 주신 불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장모님께서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걸 기억하셨는지 이번에는 훨씬 더 푸짐한 양으로 불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불고기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장모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제이슨이 불고기를 잘 먹었던 게 생각나서 이번에 더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많이 먹어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상대방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그 마음을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표현해내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불고기뿐만 아니라 장모님이 준비하신 음식들에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잡채에 들어간 채소부터 상위에 놓인 반찬 하나하나가 정말 신선했고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느낌이었거든요. 옆에 놓인 동치미도 궁금해서 한 입 떠먹어 보니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저 맛있는 것만이 아니라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 입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정성과 배려는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을 새롭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음식들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장모님의 정성과 따뜻한 환대, 그리고 한국 음식의 건강한 매력에 또다시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지만 그 다음 날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허리가 뻐근하면서도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 여행으로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차 적응이 덜 되어서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졌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정도였죠. 여보, 괜찮아? 병원에 갈까? 지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울었지만 저는 잠깐만 더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록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도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인어른이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병원 말고 한의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침 맞으면 금방 괜찮아질 텐데. 한의원이요? 침을 맞는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의학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의학이라는 정도만 들었을 뿐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을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고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꽤 놀랐습니다. 몸에 바늘을 꽂아 병을 치료한다니 생소하면서도 신기한 개념이었거든요. 제가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표정을 지었는지 지민이 바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한의학은 한국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 치료법이야. 내가 어렸을 때 아프면 항상 한의원에 갔었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어. 침 치료가 처음이라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괜찮을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민의 말과 부모님의 추천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낯선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추천을 받고 우리는 집 근처 한의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긴장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바늘로 허리 통증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의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낯설고 처음 맡아보는 향에 살짝 거부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향이 주는 편안함이 느껴지더군요.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한 차분해 보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의학에 대한 설명과 치료 효과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긴장을 조금 덜어주는 듯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간단히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저는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화한 표정을 지닌 중년의 한의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이슨 씨 환영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면서요?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나요? 라고 물으며 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민은 옆에서 차근차근 상황을 도와 설명해 주었고 저는 허리 통증의 시작과 점점 악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경청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척추 주위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치료는 이런 부위를 직접 자극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이 자연적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한의사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바늘 몇 개 꽂는다고 정말 좋아질까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도 어릴 때 많이 받아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의사는 치료 준비를 마친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침은 얇고 탄력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지만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디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침이 허리 근처에 놓였을 때 약간 찌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덜 불편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개의 침이 더 놓이고 시간이 지나자 허리 근처에서 묘한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한의사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오히려 허리 주변이 약간 가벼워진 느낌이 드네요. 치료는 약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침이 놓인 상태로 잠시 누워 있었는데 이 시간이 오히려 묘한 안정을 주는 듯했어요. 침치료가 끝난 뒤에는 뜸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약초를 태운 열기가 허리 부근을 부드럽게 감싸며 근육을 한층 더 이완시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가 피로를 녹여주는 듯해서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온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한의사는 약재로 조제한 한약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약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과를 줄 겁니다. 하루 2번씩 드시면 몸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세요. 한의원을 나설 때 저는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침 치료가 아프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신기해. 허리가 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거든. 지민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회복하도록 돕는 거야. 꾸준히 받아보면 더 좋아질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제이슨, 몸은 좀 어때요? 좀 괜찮아졌나요? 저는 오늘 한의원에서 겪은 처음 경험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침 치료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허리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하자 장모님은 안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장인어른도 흐뭇하게 웃으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치료라 많이 낯설고 긴장됐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마워요. 한의학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면 차차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장인어른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고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 한층 더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몸에 바늘을 꽂는 치료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균형과 회복을 중시하는 철학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허리 통증이 처음보다 한결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침과 뜸 치료는 생각보다 편안했고 약간 낯설었던 한약도 먹을수록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자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번엔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한 고통이 느껴졌고 심지어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였죠. 지민이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허리가 다시 아픈 거야? 응, 그런데 이번엔 통증이 더 심한 것 같아. 치료를 받는데도 왜 이러지?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은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니까 몸이 반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 오늘 한의원에 다시 가서 말씀드리자. 한의사 선생님께서 상태를 보고 뭔가 조언을 해주실 거야. 그날 오후 저는 한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한의사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치료를 받는 중인데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치료가 저한테는 맞지 않는 건가요? 한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 치료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잠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나치게 심하다면 치료 강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치료 방향을 조정하겠습니다. 한의사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제 마음속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정말 이렇게 해서 나아질 수 있을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치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제이슨, 오늘 치료는 잘 받고 왔나요? 상태는 좀 나아졌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허리가 더 아파져서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납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모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장모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었지만 저의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에게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침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계속 이렇게 아프기만 하면 어쩌나 싶어. 지민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어릴 때 처음 침 치료를 받을 땐 비슷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한 번만 더 믿고 치료를 계속해보자. 조금 더 기다리면 정말 나아질 거야. 지민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엔 일반 병원 치료와
한의학 치료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치료가 끝난 후 한의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이슨 씨,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서양의학은 증상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둡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대신 꾸준한 관리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두 치료법의 철학적 차이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는 덧붙였습니다. 당장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몸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믿어보세요. 오늘은 치료 강도를 조정하면서 몸에 맞게 변화를 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칠 후 허리 통증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의사의 말처럼 한 번에 극적인 변화를 느끼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서서히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장모님께서 부엌에서 분주히 요리를 하고 계셨고 식탁에는 이미 맛있는 음식들이 하나둘씩 놓여 있었습니다. 제이슨, 오늘 치료 잘 받고 왔어요? 허리는 좀 괜찮아졌나요? 장모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하게 허리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직도 완전히 믿기진 않지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제 대답을 들으신 장모님은 안도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은 몸에 좋은 재료로 음식을 좀 준비해봤어요. 허리 통증에도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요. 식탁 위에는 여러 가지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과 신선한 채소들로 만든 나물 반찬, 그리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나물밥까지 모든 음식이 건강을 생각해 준비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장모님께서 직접 담그셨다는 매실청을 이용한 소스는 상큼하면서도 깔끔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것도 허리에 좋은 건가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더니 장모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재료들이라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잘 먹고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장인어른께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의학도 중요하지만 결국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이렇게 꾸준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음식은 그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몸을 돌보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저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정성이 음식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 치료뿐만 아니라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 덕분에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몸에 바늘을 꽂아 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회복을 돕는 철학이 한의학만이 아닌 한국의 모든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깨달음은 저와 한국 가족 간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며 허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의학 치료는 단순히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느낀 한국 가족의 따뜻한 정성과 보살핌은 제 마음까지 치유해 주었죠.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방문했던 한의원에서의 경험이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저를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한의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저를 위해 또다시 정성껏 차려진 식탁이었죠. 장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이슨, 치료는 잘 받고 있죠? 허리는 이제 괜찮은가요?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한의학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효과를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덕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장모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히 아픈 부위를 고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가족이 서로를 아끼고 돌볼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침치료를 받을 때마다 장모님이 준비해 주셨던 따뜻한 음식, 치료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던 지민의 격려, 그리고 장인어른의 따뜻한 조언까지 모든 순간이 한의학의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의학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균형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가족의 관계가 건강해야
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서 함께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랍니다.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장모님께서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와 손수 담근 매실청, 그리고 건강을 위한 작은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제이슨, 치료는 끝났지만 이 약재들로 캐나다에서도 차를 끓여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요. 그리고 매실청도 좋아하는 것 같아 함께 넣었으니 자주 마셔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모님의 선물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배려만이 아니라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한의학이 단순히 개인의 치료를 넘어 가족 간 유대를 더 깊게 해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지민과 함께 거실에 앉아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은 정말 뜻깊었어. 처음엔 허리 때문에 고생도 많았고 침 치료도 낯설었지만 이제는 한의학 치료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받은 정성과 사랑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진 것 같아. 지민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몸만 돌보는 게 아니야. 마음과 관계까지 돌보는 거라고 생각해. 부모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약재를 챙겨주신 것도 그 때문이야.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지. 그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히 허리 치료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의학은 제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가르쳐 주었고 가족과의 교감을 통해 그 철학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지민이와도 서로 잘 돌보며 지내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놀러 와요. 우리는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후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의학과 한국 가족에게 배운 이 철학을 캐나다에서도 실천해야겠어. 단순히 내 건강만 돌보는 게 아니라 지민과 함께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유대감과 사랑의 힘을 느끼고 한의학이 가르쳐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삶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철학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게. 한국. 내가 준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기부였습니다.